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강의하기 전에 평생 나 50여 년 강의했어도 헐레벌떡 만들어 놓고 강의하니까 오늘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무거운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되게 심심해. 이거 앞뒤로 다 빨아나가지고 오고 있고. 내가 30여 년에 미국으로 포탈에서 와이프 보내면서 절대 여자 입술에다 가까이 가지 말라고. 조금 전에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져서 우리 오영자 교수가 그 얘기할 때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지혜라고 아까 얘기했죠?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건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얼마나 위대한 조상이고, 손참. 내가 너무 무리하셨어. 아니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왔슈. 내가. 그리고 지금도 한국 청소년 동아리 연맹이라고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지만 거기서 아이들이마다 전부 갖고 나온 끼가 다 달라요. 근데 맨날 외워서 그걸 시험 보래. 근데 그 외우는 거 가지고 평생 써먹는 거 별로 없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 난 미래학자지만 우리나라 학계에 엄청나게 내가 싸운 맘입니다. 근데 게다가 나중에 쌈박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별소리 다 들었지만 하여튼 끼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 조상이 준 지혜입니다. 아까 궁중무용하고 막 이랬죠. 그게 언제서부터냐, 당군 신화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민족인가. 근데 우리가 일본 놈들이 아직 싹쓸이 해놓고 개판 쳐놓고 나가서 빠지고 난 다음에 바로 전쟁 터져가지고 완전히 초타돼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야? 이런 전 세계가 217개가 유엔에 등록돼 있는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없고 어느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조상한테 진짜 감사한 열렬한 박수를 칠 줄 알아셔야 돼. 그 정도 박수 갖고 안 돼. 오장육부를 다 내놓고 박수를 쳐야 돼.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유대인 3명이 한국인 1명하고 모여서 아이디어 경쟁을 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IT 강국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할 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원한다면은 이 봉당에 내가 빠져서 몽땅 빠져버렸네 진짜. 이거는 첫 강의입니다. 대한민국, 내가 한국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내 손에서 만들었어요. 교과서도 내 손에서 썼고 그거 다 합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전국 학교 학생들이. 근데 역사를 쓴 거예요. 내가 5,000년 역사를 다 뒤져갖고 이게 30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쓴 책입니다. 아무도 못해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역사학자들도 쓸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 어떤 발명이 어떤 가치를 열고 우리를 어떻게 먹고 살게끔 만들어졌는지 조상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맨날 이론 얘기야, 이론. 나는 이론을 물론 이론 중요하죠. 근데 난 이론파가 아니라 현장파입니다.
이 발명하는 사람은 발가락 갖고 움직인다고 아까 뭐 발가락 땀내기 하는데 발가락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손하고 발하고 지금 오장육부 다 거기서 건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 생활의 지혜에 써 있어요. 우리가 당군 신화에도 되면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바로 무용무가 나옵니다. 이거 세계 최초예요. 그때서부터 궁중무원서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그 무용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도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이 책에다 써가지고 이게 지금 100권밖에 안 찍었어요. 네. 왜 100권밖에 안 찍냐면은 오늘 오전에 원래 이거 찍으면 뭐 몇만 권씩 나가고 그러는 책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제 굉장한 책인데 내가 써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5000년 발명 역사집입니다. 세계에 단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교보에 입고됐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첫 강의를 내가 지난번에 우리 성청장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 이 책을 쓴다 그랬더니 그럼 여기 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속된 대로 오늘 첫 강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여러분들이 보통 축복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000년 역사, 우리 한국이 한지 초토화돼 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45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유구한 찬란한 역사 5000년, 반만년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유구한 게 뭐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학 교수들 앉혀놓고 물어보면은 엉뚱한 얘기해야 다. 나는 실질적인 얘기를 오늘 여러분한테 할까 합니다. 바로 이게 6.25 때 완전히 초토화됐던 서울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서울에 지금 이 빌딩 이거 굉장하죠? 롯데. 이건 롯데 이 건물은요. 세계 최초의 공법으로 한국인의 기술로서 최고의 건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기에는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에다 다 쓴 책입니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찬란한 5000년 역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단하다, 훌륭하다, 찬란, 이런 얘기만 하지 도대체가 뭐가 찬란하고 뭐가 대단해? 그럼 대답 못해요. 네.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책을 빨리 100권밖에 못 쓴 것이 우리 한국어는 전 세계 언어가 713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과학적인 언어는 대한민국 한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책도 그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했는데 그 발명이거든요. 그게 발명이에요. 지금 그거 갖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라고. 이거 오늘 내 얘기는 잘하면 지혜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유튜브 찍잖아요.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화시킬 수 있는가 그 지혜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전 책 파는 건 아니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문을 두드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비결이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전통성 뭐냐? 정확하게 오늘 간단하게 알고 가시고 우리가 경제대국 10개국 그냥 10개국이 아니에요. 이게 수치가 10개국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애들 말대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K방산, 지금 뭐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라고 난리 나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교통정리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미국에서 배 수선하고 미국에서 배 못 만드니까 한국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조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면 큰일 난다고. 바로 손 뒀다 뭐 하냐고. 내가 지난번에 그랬지. 하회탈, 여러분들이 웃음의 최초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당군 신화부터 시작합니다. 다 기원이 있어요. 그러다 고구려 때 해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회탈이라는 백제 기약탈 같은 거, 백제 기약탈 같은 일본 문화의 뿌리가 백제 기약탈의 기원 시조예요.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간 거예요. 중국 저거 전부 좀 짱꼴라?
그거 다 우리 언어에서 다 기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그 강의는 아니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그만큼 우리 조상이 위대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웃는 거 그냥 웃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건강적인 요소, 의료적인 요소부터 시작해서 뇌과학적으로도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만 얘기하고, 바로 이 뇌가 우리가 뭐냐, 여러분들한테는 창조적 DNA라는 게 있어요. DNA가. 세계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존재라고요? 위대한 존재. 그러면 조동아리만 살아있다는 소리 듣는 데니까. 아, 말 듣다가 손 듣다 뭐에 동시에 돼요. 무슨 존재? 위대한 존재. 위가 위대한 게 아니라고. 뇌가 위대하다고요, 뇌가. 근데 그 뇌가 왜 위대한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든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갖고 연대표를 만들어놨어요. 고조선서부터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르러서 최근에 반도체까지 해서 K-팝, K-문화, 어디서 나왔냐? 역사에서 다 나온 겁니다. 역사. 이런 얘기 처음 듣죠? 네. 네, 첫 강이니까. 첫 걸음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었어요. 이게 서울의 모습. 완전히 초토해서. 나는 내 고향이 안국동이에요. 네? 난 6.25 터지면서 태어났으니까. 이건 70 반평생 살아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이런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되고 이런 나라가 지금 이런 빌딩을 세계 최고의 권법으로 만든 이런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 이 비결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기는 거의 30년이 걸렸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30여 년 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다 발명입니다. 발가락이 아니라 발명이라고요. 물론 발가락이 움직여 발명해. 근데 세계 최초의 발명품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기술이 왜 좋은지, 어떤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DNA로서 구조로서 우리가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는지 도대체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찬란하고 유한 역사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목탁도 들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썼던 책집 중에 일부입니다. 이게 발명 교재들. 그리고 내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긴 게, 이게 교육을 만들어 놓으면 뭐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명 5,000년 역사를 만들었는데 이 역사를 가리키는 선생들 교육을 프로그램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고, 모 대학에서 이 책이 나오니까 학과를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거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야말로. 왜? 미국 가는 유엔 그 대사가 와가지고 그분하고 오늘 미팅하고 거기서 회의하고 오늘 진행하고 오전에 거기서 끝나고 여기 바로 온 건데, 그분한테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해외 동포가 870만 명이 됩니다, 전 세계에. 해외 동포인데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찍어서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100권밖에 안 찍었어요. 그리고 일부 지금 오늘 교보에 입고 오십니다. 요게 바로 발명교사 연수 프로그램 만들어서 발명교사들 대량 양성해서 지금 전국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고, 이게 바로 발명 국정 검인정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검인정 교과서, 그 위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어요. 이런 틀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지난번 내가 창조 경영서 나눠드린 분, 가져가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창조 경영서의 제가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경영해야 돼. 여러분들 왜 유튜브 외에 경영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경영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경영에는 전략이 필요한 게, 오늘 그 얘기를 조금씩 나눠서 할까 합니다. 바로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연대표가 나와요. 쭉 연대표 나오는데, 그 연대표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현재 먹고 사는 어떤 산업에 영향을 줬는지, 그래서 K-팝이라든지 K-문화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하회탈이 언제서부터 유래가 됐는지, 웃음의 철학이 언제서부터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책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요 앞에 여기 이제 하나 요거 보이는 거 요거 처음 보았을 거예요. 요거 뭘 같아요? 이게 거울입니다. 거울. 색경의 옛날 색경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니고 색경의 이를테면 저기 거울에 이게 뭐냐? 구리 주석으로 만든 청동 거울입니다. 근데 이 거울이 보통 거울이 아니에요. 이게 14.6cm에서 21cm 다양하게 출토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50개 정도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짜가가 막막 늘어났어. 이 중국 아이들이. 엄청나. 이게 세계, 우리는 이걸 무시했어요. 근데 세계가 인정하는데 왜 인정하느냐? 14.6cm밖에 안 되는데 0.3mm의 선을 가지고 13,000개의 선을 그려놨어요. 정교하게. 이게 바로 내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에 이게 선을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현대 이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3,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이걸 디자인을 했어요. 지금 첨단 장렬 기계로 깎는 것도 0.2mm, 0.3mm 맞춰서 깎는 것도 지금의 기계 갖고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8개의 원이 있는데 1cm밖에 안 돼. 1.2cm. 그 속에 원 속에 원에 원 없는데 그거는 지금의 기계 갖고도 깎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스터리다. 세계에서 이거는 세계적인 초인류 사건의 미스터리다. 이래갖고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한국 사람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이게 싸가지 없는 짓거리야. 이게 완전히. 누가 뭔 얘기했다면 그 사람 말 꼬리지 않아 갖고 죽으라까지 물고 늘어져.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역사 얘기가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 근데 그건 이제 다른 문화 얘기니까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무슨 학교? 문학이야. 문화혁신이라고 해요. 바로 문화를 혁신시키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깔깔하하하 이리 갖고는 안 돼. 거기에는 왜 하하 하느냐도 리듬을 갖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웃어야 돼. 그 해악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송 총장님이 저를 콜한 거예요. 이게 문화니까. 이게 문화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발명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최고의 찬란한 발명 문화를 가진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역시 달라.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아니야. 역시 달라. 그 뇌에 딱 입력해 놓으면 뇌가 그만큼 뇌파가 없네. 뇌 파장이 있는데 그 중에 알파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자꾸 움직이셔야 돼. 센스가 있다니까 진짜. 근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반도체가 세계 제1위죠. 네. 1963년대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주식회사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하청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소니사 하청 공장 제일 공장이 한국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쟤네들이 하는 소리겠어요. 독사는 새끼 날 때 어디 가서 난다? 아니 실제 독사가 새끼 날 때 어디 가서 새끼 나요? 못 봤죠? 땅속에서 살던 애미 잡아먹어 나오자마자. 그래서 독사는 새끼 날 때 나무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이게 독사 새끼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네. 지혜, 그게 지혜.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역사에 이게 K발명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반도체 하는데 반도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반도체는 설계예요. 작은 공간 속에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그걸 R&D 강의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삼성이니 뭐 이런데 전문가들 놓고 했을 땐 R&D 강의를 그걸 차원 높게 이제 골치 아프게 그런 얘기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하여튼 그걸 설계 디자인인데 그게 바로 얘 돌아가셨네. 제가 살려놨어요. 바로 단우 세무경의 디자인에서 반도체 디자인의 설계 공법을 유전받은 겁니다. 이게 일본인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자기들 아무리 했어도 한국 사람을 못 쫓아오는 거야. 못 쫓아오지. 기라성 같은 유대인 3명을 갖다 놔도 한국 사람들 안 되는데 일본 애들 뚜루룩 해서 갖다 놓고 해봐요. 게임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 한국 사람이. 딱 비결은 그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것을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걸 인정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방산으로 엄청나게 뜨고 있죠? 네. 6.25 전쟁 때 탱크 하나 없어갖고 비행기 하나 없다고 아주 초토화당했어요. 김일성이는 소련에서 준 탱크 앞에 들고 몇 개월을 준비해갖고 탱크 밀고 들어오는데 그거 함당을 지금 초토화돼버린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세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먼 거리를 그냥 뛰어갈 수 있는 건 K9 자주포. 대한민국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서부터 만들었냐? 바로 고구려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다 고려시대 때 신기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신기전이에요. 희한한 거는 신기전이 이때도 로켓 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기전은 세계 최초 다연발 로켓, 최초 발명품으로 세계가 인정해요. 이때 그냥 화살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2단, 3단으로 날아가요. 로켓포가. 그걸 그대로 지금 자주포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나 남한이나 로켓 싸우는 거 세계 최강이죠. 그래서 로켓을 잘 쏘는 거예요. 자주포가. 세계 최강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이라크에 이쪽이 해가지고 지금 실험 모의전쟁 하는데 미국 탱크, 영국 탱크, 전부 독일 탱크 최고였잖아요. 걔네들이라고 게임이 안 되는 게 자주포하고. 그게 다 기술의 어떤 유전 인자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언어예요, 언어. 한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글은 기가 막힌 글이 한글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하는데 언어 써올리잖아요. 유튜브를 할 때 여러분 챗 GPT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언어를 써야 되거든. 영어로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 많이 해. 왜? 영어의 단어 뜻이 묘하거든. 정확하지가 않아요. 한글은 아주 정확하게 리딩합니다. 컴퓨터가 한글로 뭐라고 질문하는 걸 똑바로 그거만 연습하면 돼. 그러면은 얘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해서 분석해서 딱 데이터를 내놔. 그게 한글이 생산성 AI 시대, 챗봇 GPT 시대 최고의 언어. 이래갖고 세계가 인정하는 거고 작년에 그걸 내가 20회에 칼럼을 써서 지금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까 뭐 3만 명. 여러분들 아까 박수 그렇게 쳐갖고 안 돼. 3만 이거 간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켜! 나는 상상도 못하는 숫자예요, 저거. 아무튼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발명의 시작은 뭘까요? 바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이 발명이에요. 최초의 발명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단은 주먹도끼예요. 주먹도끼라는 게 뭘 알죠? 돌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날카로운 돌도 있고 단단한 돌도 있고 푸석푸석한 돌도 있잖아요. 단단한 돌로 갖고 왜? 동물하고 싸워서 인간이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럼 동물하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었던 것들이 도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드는 게 도끼였다고. 그때 처음에는 주먹도끼 만든 거, 이거 주먹도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기가 막힌 과학적인 원리에서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세계의 주먹도끼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만든 주먹, 요거만큼 과학적으로 날카롭게 만든 것은 세계 유례가 없어요. 이 놀라운 조상에게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 주먹대기에 가면 손으로 쥐고 있는데 손으로 쥐는 게 불편하고 또 사용은 용도가 다르니까 거기에다가 나무에다 연결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조상들이 해왔다고. 조상에. 이게 이런 방법들, 내가 이제 학교 강의할 때는 여기에 대한 간단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제 방법을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보다 우리가 위대한 인간으로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창조적인 민족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물체는 6개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 지금 이게 됐든 원이 됐든 뭐가 됐든 면이 전부 6개예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것은 1개에서 2개밖에 안 돼. 나머지는 우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이 뒷면 못 보죠? 네. 그러면 뒷면을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돌리든지 또 하나는 내가 돌아가든지. 아, 역시 달라. 내가 아이디어 교육할 때 말이죠. 저렇게 상대방이 내가 디자인학과 학생들 할 때 아이디어 교육할 때 그러는 게, 내가 생각보다 누가 얘기해. 그 아이디어 내 것이 돼야 되잖아. 그럼 뺏어 와야 되잖아요. 뺏어 오는 방법이 하나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 손에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와 같이 그 사람을, 내가 생각 못한 걸 생각한 사람을 우리와 같이 소리 질러서 박수를 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할 얘기하면 나 장사 풀 보따리들이 많으니까 그 길을 여러분 거로 갖고 와야 돼. 왜 웃음이 필요한지 이제 웃음의 미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시라고. 왜 웃어야 되고 왜 소리 질러야 되는가. 과학의 원리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 미친놈이지. 뜻이 있는 거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뇌파라고 보이지 않는 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야. 그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가 관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인원을 늘리다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하냐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찰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바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순서 체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어 봐. 그러면 까놓고 너 딸은 나 딸은 이렇게 나와 얘들이. 관심을 줘봐요. 동물도 관심을 줘봐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린 관심을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 봉당학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지금 과학이라는 게 아주 쉬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어렵게 막 이러니까 고려 아프지고 역사 그 사람은 이러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쉽죠? 네! 자,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시면은 고조선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시대별로 어떤 발명품이 우리에게 쭉 있었는가. 바로 비빔밥 문화, 케이크, 지금 푸드, 김치, 된장 막 이런 거 있죠? 수술도 고구려 시대 때 수술이 우리는 전 세계 최초의 외과 수술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조상들이 손재주가 뛰어난 거예요. 그게 대대로 물려오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재주는 이거는 기가 막혀요. 나 오늘 아까 여기 오면은 이상하게 내 배가 창자가 운동하게 되는데 희한하게 맛있게 만들잖아. 음식이 맛있어. 근데 이 음식이 더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품앗이 문화라는 겁니다. 전 세계 품앗이 문화를 체계적으로 갖고 온 대한민국이 없어요. 이게 다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발명 문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발명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명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서부터는 따라하세요. 발명은 생활이다. 이 생활을 다 바꿔놓은 것이 바로 발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발명하면 물건만 만들면 발명은 두 가지예요. 보이는 발명과 보이지 않는 발명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발명이 바로 문화예요.
여기 봉성학 땅의 문화혁신이라는 게 바로 발명의 문화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K 반도체에서부터 방산산업, 철강산업, 조선산업 이런 거, 캐파, 캐프도 막 이러는데, 요새 조선업 굉장히 또 트럼프가 찍어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조선산업은요, 삼국시대서부터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근래 바다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중국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일본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동남아리 일대로서부터 이란, 이집트까지 갔다는, 심지어는 유럽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장보고, 여러분 드라마 봤죠? 네. 기억나시죠? 장보고 보세요, 장보고. 그게 거짓이 아니거든요. 해상이라고 그러죠, 해상. 해상.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 우리의, 바로 우리 배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신라선이 있고 고려선이 있고 백제선이 있고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예. 근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들을 가지고 새롭게 만든 배가 바로 철갑선, 거북선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이순신 장군의 아이디어예요. 아까 6면 있는데 2개만 보이는데 4개를 보려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창의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순신 장군 왜구가 조선반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배를 만들어 온 겁니다. 1, 2년에 만든 게 아니에요. 100년 동안 조선을 침범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기술인이 뭐니 해가지고 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일본 배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밑에 뻐직해. 우리 삼국시대의 배들은 말이죠, 평평해요. 바닥이 평평해. 그래서 물건을 많이 실 수가 있어요. 무역을 하는데.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근데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판이에요, 가판. 가판이 왜 배 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본 놈들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생각하고, 쟤네들은 속도전으로 그러니까 이게 손자병법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손자병법이 중국에서 쓰고 있지만, 손자병법의 기본 원료는 한국의 동이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이라는 건 오랑캐를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보는 모든 자기 변방의 국가는 다 동이족, 오랑캐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한국 동이족한테는 침략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왔다가 빠져나갔지. 그러면서 항상 중국 사람들은 동이족에 대해서 존경을 항상 했어요. 왜? 자기들이 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풀기니까. 한국 사람이 풀어주니까. 그래서 이 배를 보면은 위에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거북 모양으로 해서 철갑하고, 철판하고 가죽으로 뒤집고 없고, 거기에 사람이 못 올라오게 대못을 갖다 박아놨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전쟁의 무기가 됐던 겁니다. 이런 조선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책에는 배를 만들 때 우리나라 나무가 5종류가 있는데, 그 나무 갖고 우리 선조들이 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위에 가판을 없애버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이미 다 지나간 세계인데, 철갑선,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거북선이거든요. 이게 함선이라고 해요. 최초의 함선. 영국에는 이런 나라도 있었지만 거북선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용두도 있잖아요. 입에 불 뿌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기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면 길어지니까 그런 장치를 해갖고 거북선이 임진왜란 때 2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판옥선이에요, 다. 그러니까 판옥선을 개조해서 만든 게 거북선.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이끌었던 근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오늘 깊이는 몰라도 오늘 내가 짧게 이야기하는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이푸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라면 좀 어마어마하게 팔리죠? 네. 이 라면 발명은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일본 놈들이 한 거예요, 일본 아이들이. 일본 라면을 다 예.
일본 남현이 최초는 일본이에요. 전쟁 터져갖고 그랬는데 이제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라면하고 우리가 만든 라면하고는 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일본은 수출하고 다 실패봤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머리에 가죽다가 먹으면 이게 뭐 다 돼. 대박이야. 대박 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밥 문화에 김밥.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서부터 나오냐? 고구려 때서부터 이런 문화가 나와요. 고구려. 그래서 내가 이거 전부 다 얘기하려면, 이 책은 나는 이제 그 학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교과서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이 1년 과정의 책입니다, 사실. 전부 다 세부적으로 하려면 1년 과정.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맛배기 중에 맛배기를 여러분들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면 다 이거 보면 그냥 먹어. 우리가 뭐 어느 날 나이봉 화투 치다 뻥해서 뭐 이거 아니야. 고스톱 쳐서 5,000년의 역사와 전통, 유권 전통 이런 뿌리를 가지고서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여러분 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나 아까 그거 치면서 열심히 따라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운동하는 거 운동시키신 거 어디 저기 예. 그때 나하고 차도 같이 타고 왔었는데 이거 한데 내가 헐떡헐떡하면서 따는 이유가 바로 머리하고 손 이거 다 움직여줬잖아요. 머리 회전되는 거. 맞아요. 이럴 때 또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죠. 자, 지금껏 오늘 팁 하나 드릴게. 누군가가 무슨 얘기하면 찬스 언제 치고 빠질까를 빨리 캐치를 하세요.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그냥. 자, 그래서 내가 요런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자. 단유세무경이라는 동영상 1번 잠깐만 보여주겠습니다. 단유세무경 오늘 꼭 외우세요. 세계 최고입니다. 단유는 많다라는 얘기고 세무는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유세무경은 진짜 미스터리예요. 왜 어떻게 3,500년 전에 그 공구도 없고 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된가? 문제는요. 단유세무경은 디자인에서 이게 이제 반도체 기술 이걸 유래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황금 비율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바로 이 단유세무경이 청동기 속에 들어가 있는 비율, 주석과 구리의 비율이 황금 비율인데 지금 과학하고 단 1%밖에 안 틀립니다. 어떻게 이걸 했는지 진짜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조상 모두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열렬한 박수 한번. 지금 이게 단유세무경의 디자인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아니, 그거만 보여줘요. 시간 없으니까 요거만 보고 놉니다. 요렇게 해서 이 원 하나가 요게 1.2cm밖에 안 되는데 이 원석에 이걸 그려놨는데 이건 지금 기술 갖고도 이게 작도기가 다 있는데 이거 갖고도 가운데 점은 못 찍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정도의 놀라운 녹조 도대체 이게 미스터리. 그래서 내가 이 책에는 이거를 만드는 기법은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이라는 나는 과학 발명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는 걸 간단하게 내가 언급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음생기에 보면 지금 아까 보였던 게 세밀한 이 선인데 이 원이 엄청나게 정확해요. 이게 간격이 0.3mm 정확하게 0.2mm의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이 우리 이게 교과서에 없어요.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발명 역사의 내용은 교과서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멍텅구리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이 발명 역사라는 것을 제기를 5,000년 역사를 만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복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재련 기술이 바로 오늘날 철강 기술이랑 똑같습니다. 포항 포스코라든지 이런 제철 기술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비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기술, 재련 기술. 그때 재련 기술 기법이 3가지가 있는 거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용광로 기법을 해서.
몇천 년이 지나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교육할 때는 자바라 원리 4단계라고 해서 똑같은 공간인데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 발전토 하천 공장이었는데 일본이 생각지는 4메가르면 4에서 8, 8에서 16, 16에서 30, 31에서 64, 64에서 120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 일본 애들이 쫓아주는 거 기꺼내버리고 소니사 문 닫은 거 아니에요. 잘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중국이 지금 쫓아온다고 그러지만 중국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요? 우리요. 그래서 공간을 나누는 방법을 이걸 공간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쪼개고 포개고 덮치고 줄이고 하는 이런 방법에서 똑같은 공간인데 그 속에 효율성이라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우리 한국 사람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만 조금 받으면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신라 조선시대까지 쭉 내려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이는 한글. 근데 인쇄술이 세계 최고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또? 네. 구텐베르그가 만든 인쇄 200년 전에 우리는 이미 만들었어요. 구텐베르그가 전부 해서 만드는 거 기술 그리고 활자판 배열했던 공고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던 고려가 갖고 있던 기법 그대로 간 겁니다. 그게 다 어떻게 되냐 그거 얘기하면은 고향 찾아 이만희식으로 얘기하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대로 넘어간 게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의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조선에서 줬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 역사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행문에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위대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 놈 못 잡아먹어서 죽으려고 그래. 그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지금도 똑같잖아요. 누군가 조그마만 그냥 갉아내리려고 들어. 다 같이 칭찬합시다. 적어도 우리 문화혁신 이 학교에서는 봉당에서는 칭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인쇄술이 왜 필요하냐? 그 전에 전부 판서로 한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 성경책이 구텐베르그 갈 때 성경 종교 계획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왜 그 목사니 신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책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 신도들이 내용 몰라.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그게 믿고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쇄를 대량을 찌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나 신도들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 필요 없어도 나는 내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혁명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 금속 활자가 최초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긍지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필서로 썼단 말이에요. 필서로. 그것이 인쇄를 막 대량으로 막 저거덕 찍어내니까 이제 누구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세계적인 혁명을 만든 게 바로 우리 한국, 우리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정보혁명, 3차 산업혁명 1969년에 3차 산업의 인터넷 방명에서 정보 교류가 일어났다고 지난번 내가 설명했죠. 정보 교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혁명에서 챗GPT 이런 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문자 교류란 말이에요. 문자. 그래서 이런 문자도 우리가 최초로 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도대체 니들 그 한글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거 우리가 만든 동영상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기는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띄지 말고. 100조 달러가 된답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100조 달러. 100조 달러라는 100조 얼마예요? 달러도 많이 올라. 그러니까 이건 돈을 계산할 수 없다 이게 한글은. 환산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요, 내가 지난번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15년 뒤에 이제 같이 나하고 똑같은 로봇이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눈 맞추고 길거리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로봇이 집요하게. 네. 근데 걔가 이제 무슨 대화를 하냐?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그분한테 유엔 대사 그분한테 이걸 드린 이유가 뭐냐? 발명 역사를 해서 한국을 세계화 운동을 하자. 제가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한글을 세계 언어의 으뜸으로 만드는 것이 제가 건국대에 있으면서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도표 이거 항상 여기 메고 있었죠. 오늘은 와이셔츠 넥타이 때는데 바로 세계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앞장서면은 한글을 세계에 운동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주포라는 것, 이게 뭐냐면 왜 이러면 신기전을 만들었는가? 바로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676번인가를 중국하고 중국한테 침략을 당했다고요. 일본 애들은 완전히 약탈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340회인가를 약탈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나머지는 중국군이 들어왔대, 중국군. 근데 얘네들은 올 때 이상한 놈들이요. 뭐가 이상하냐? 무기도 안 갖고 그냥 와. 돗자리 하나 들고 와. 근데 거기엔 꼭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6.25 전쟁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한 거예요. 새까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 꽹가리 치는 놈이야. 꽹가리 부대가 하나 있어. 이게 안 가면 이렇게 팍 치는 게요. 그 꽹가리 소리면 막 뛰고 막 그 훈련밖에 안 해. 그러면 총을 막 미군이가 총을 막 따발중보가 해서 이제 그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와서 쓰러져 죽어. 뒤에서 또 죽어. 세 번째 죽어. 그러면 뭐요? 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해전술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인해전술이요. 고구려 신라 그 고구려 때서부터 전부 이렇게 그냥 새까맣게 오는 거야. 벌떼처럼. 화살로 하나씩 맞춰갖고는 도저히 못 죽여.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다연발 로켓이란 신기전을 만든 거예요. 이 신기전은 한 발에 100개가 들어갑니다. 큰 거는 100개가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정조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뭐냐, 바퀴를 달았잖아요. 이걸 화차라고 해. 바퀴 달린 걸 기동력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놓으면 거기에 집중표가 갈 수 있으니까 거기를 몰려서 쏠 수가 있으니까 와당창 쏘고 이동해. 이쪽에서 또 쏴. 그러니까 중국 아이들이 무지하게 죽었죠. 그게 바로 다연발 로켓 세계 최초의 다연발 신기전인데 그걸 가지고 만든 게 바로 K9 자주포예요. 예.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북선 똑같이죠. 거북선 이렇게 철갑. 이 거북선에서 모방해서 지금 그 기술을 가지고 온 게 이지스 독도함. 삼천톤급. 이지스 독도함은요, 저거는 바닷속에서 쏜다고 그러죠? 최강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 우리 조상서부터 대대로 온 거지. 어느 날 야, 너 뭐야, 지금 뭐 냈어? 나 쓰리박이야. 또 이거 아니야, 이거. 노름판에서 딴 이게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5,000년 동안 유구한 역사 전통 속에서 이어진 아이디어예요. 자, 또 하나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비행기잖아요. FA-50 이게 지금 필리핀이 이렇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건 실험 연습용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게 가장 싸. 근데 싸다고 뭐 비지떡이 아니라 싼데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 근데 제일 무서운 게 하나 있어. 초음속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K9 초음속기를 수출하기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었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날틀이라는 걸 설계를 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설계만 그림만 그리고 못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날틀이라는 것을 조선시대 때 만들어서 실제 임진왜란에 썼어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신라하고 있을 때에도 썼던 기록이 있고, 이처럼 여러분의 우리 역사라는 것은 진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특히 한글로서부터 언어되잖아요. 또 하나 인터넷 지금 뜨잖아요. 인터넷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왜 인터넷망이 한국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인터넷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전쟁 났어. 소식을 통해야 돼. 어떻게 통해요? 바로 봉수대예요. 봉수대.
조선반대에 673개의 봉수대가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그게 봉수대 때 갖고 연락을 했었다고요. 예. 그게 바로 인터넷 망이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봉수대가 이렇게 만든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중국 없어요. 일본 없어요. 뜨문뜨문 있지. 이렇게 촘촘하게 673개라는 거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남산 봉수대 살려놨죠. 강화 봉수대 있죠. 봉우리마다 봉수대 다 만들어갖고 소식을 전해 연기 풀어갖고 소식하는 방법이 사인이 있다고, 사인. 지금 인터넷 문자 사인하듯이. 이런 유구한 역사 전통을 가진 게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책을 내기 전에 그 전서부터 아이디어 창출,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모든 교육을 하는 것을 PBS 스팀 메이커라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창출 기법을 말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뱅크 책이라는 이런 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시간에서 짧게 하니까 제가 이제 앞장 뛰는 게 5분 뛰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9시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무리하는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조상에 대해서요, 진짜 감사할 줄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그건 다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발명문화예요. 그래서 봉당이 진짜 문화혁신학교로서의 기본 틀, 이거 참 타이틀 기가 막힌 거예요. 혁신이 이노베이션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혁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를 가지고 혁신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쭉 하지만도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축대를 쌀 때 뚝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송 총장님이 우리가 이거 강의하면 내가 처음에 첫 강의 이거 할 때 내가 강의하는 거 좀 색깔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날더러 뭐라냐면은 그럴수록 우리가 이 내용을 아는 강의도 필요합니다. 라고 그때 얘기하는 바람에 완전히 다시 봤다니까요.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대해서, 발명 역사에 대해서, 우리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의 얼과 정신, 그리고 우리 손재주가 어떻게 발달해왔고, 여러분 손에 유전인자로서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찬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나 기본은 안 바뀌는 거예요. 환경, 자연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기본 틀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시면 여러분 행복을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심심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